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탑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최근에 네네. 나온 거 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잠깐 예. 짧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 때 오늘 조금 아침 일정이 급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아니 우리 YTN 박지훈의 뉴스킹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한다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너에 김준일 대표와 제가 나오는 시간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대로 맞춰가면 한 10분쯤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가요? 그러니까요. 왕의 청자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 진술은 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런 진술은 진실성이 담보되는 예, 진술. 수사를 해봐서 알잖아요. 잠깐 해봐서 네. 알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택시 기사분들 많이 좀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봐야 됩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결과도 있고요. 또 좀 주춤한 결과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주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긍정평가 33.6%. 올라갔네요. 예, 부정 63.3%. 약간 떨어졌고요. 예. 예. 긍정은 조금 올라가고 부정은 또 조금 내려왔습니다. 다른 조사 하나 더 보시죠. 더 최근인데요.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34.1%, 부정 63.7%로 부정은 직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긍정은 0.4%포인트 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도 마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 조사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45%, 6%포인트 민주당이 더 앞서는 결과고요. RN서치와 뉴스핌의 조사는 국민의힘 35.3%, 민주당 35.6% 팽팽합니다. 자, 이제 30%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보면 글쎄 오르는 모양새거든요.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집 효과죠. 결집 효과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같은 지금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뭐 그 간판 얼굴이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달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허니문 기간이고 좀 그렇죠. 대통령에 쏠려야 될 게 지금 양 진영이 각자 결집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어찌됐든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뭐 뉴스핌 조사 보면 27일부터 29일인데 2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딱 한가운데 전당대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77.77%라는 압도적인 어떤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어떤 기대감들 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비정상적인 뭐 비정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렇게 조금 양 진영이 지금 결집하는 게 이게 좋은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나라가 못하니까 정부가 못하니까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30%대 회복됐던 거 네. 긍정평가, 예. 또 부정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뭐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대표 예. 말씀하신 대로 위기감에 따른 이것도 결집입니까? 그렇죠. 결집 효과라고 네.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네. 또 부산 울산 경남 70대 이상에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주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륙주 대구 경북 알 것 같아요. 네. 60대 주부. 또 주부층이거든요. 대륙주. 결국 그런 지지층들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도인데 보수로 잘 갈 수 있는 중도층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했던 투표층들이 이제 더 결집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네. 사람 관련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자, 3명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이제 집단이긴 하지만 윤핵관, 또 이준석,
김건희 예. 이 세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돼야 30%대 후반 또는 40%대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또 소폭 반등세지만 주춤해지는 것이 한 30%대 중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제대로 좀 탄력을 받고 정치를 하고 정책을 운영하려면 40%대는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네.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예.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돼요. 가능하네요. 예. 네. 그럼 중도 뭐 진보는 정말 잘하면은 지지하고 중도는 내 생활에 뭔가 변화가 있고 뭐 이러면은 이제 지지를 하는데 네.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 길이 멀다. 지금 갈 길이 1% 포인트 가지고 뭐 막 고무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실. 예. 그러니까 저는 게다가 예. 국민의힘은 이 난리가 났는데도 대단한 저력이다. 35% 압박. 유지를 한다는 게 대단한 유지를 한다는 저력이에요. 게. 정말 예, 이 정당은 예, 예. 야, 정말 이 고정 지지층이 정말 탄탄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여론조사가 뭐 못 믿겠다.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고 그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절대평가거든요. 대통령만 놓고. 근데 그렇죠. 지금 정당은 상대평가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누를 게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누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좀 지금 시점에서는 곤란하겠죠. 왜? 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절대평가, 국민의힘에 대한 절대평가를 한다면 매우 낮을 것이다. 두 정당 다 낮을 가능성이 거의 뭐 높을 것이다. 김 대표님 말씀대로 네. 거의 너덜너덜한 수준이 될 수 있는데 상대평가 한 당은 정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죠. 생긴다. 그래서 저는 한 정당씩 물어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해초를 들고 떼치 해야죠. 네. 자, 지금 뭐 국민 지지율 보면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중도층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협치 부분, 특히 영수회담 같은 거는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나쁜 건가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좀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전화 통화했잖아요. 예. 최근에 이재명 네.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죠. 당이 안정화되면은 당 대표들이 모여서 네. 예, 이거를 해보겠다. 같이 해보자. 같이 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두 예. 가지죠. 네. 당 대표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수회담이 아니라 영수가 이제 대통령의 영자. 영자 그리고 수는 이제 머리 숫자.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야당의 수장, 야당의 총수 수장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둘이서 만나는 건데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당이 안정화되면 언제 안정되나요? 그 당은 도대체 그 당은 언제?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하고도 지금 뭐 이제 기인한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범죄자랑 겸상 못하겠다. 그 뜻이라고. 예, 범죄자랑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 속뜻을 얘기를 하면은 범죄자랑 겸상 못하겠다. 지금 하나하나 기소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백현동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이거를 추진을 했다라는 것도 지금 뭐 일종 위증으로 지금 네. 이제 기소가 이미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이제 공동정범으로 부임 김혜경 씨 지금 법인카드 유용해서 배모 씨와 같이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위례신도시도 지금 들여다본다고 그렇죠. 하고 있고요. 예. 줄줄이 지금 기소되면은 같이 못해. 겸상 못해.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할 때도 얼마나 기대하고 바람이 있겠습니까? 좀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심지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국회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말로만 이렇게 영수회담이 되고 왜냐하면 영수회담 그러니까 우리 YTN의 더 뉴스 진행자가 김영수 앵커예요. 기자. 예. 흠칫 놀래. 영수회담? 뭐 박영수 특검도 있잖아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만나서 협치를 하고 또 민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중도층 외연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확대할 수 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동안 이 선거에서 연이은 패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새로워지고 있다. 근데 서로 간에 정치적 실익을 따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방금 전에
말로만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열한 대립각이거든요. 그렇죠. 수사가 있고 또 김건희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끊임없이 또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겠다. 예. 이런 또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만나면 제일 좋은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보면 제일 명절 앞두고 있고. 요즘에 그런데 일정이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국회가 시작이 되면 뭐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야당의 무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또 국민의힘하고 아마 좀 민주당하고 완전히 대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전 포인트 한번 두 분 다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가 굉장히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약간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면서 일종의 사정정국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옷을 벗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권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시키는 효과. 그리고 지금 전 정부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좋은 방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군을 여당 내에서라도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선임이 이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수산업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여권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 모욕죽이다. 김무성 모욕죽이다. 만약에 그거를 하려고 했으면은 애시당초 그런 보도를 내정됐다라는 보도도 하지 말고 물밑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예 임명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해명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토 단계에서 뭐 소위 말해서 킬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욕죽이냐. 그리고 최재형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됐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만은 최재형 의원이 최근 윤심에 좀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도 하나하나씩 좀 검찰 라인만 남는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칠링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고립된다. 근데 지금 그런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약간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립적인 상황에서 그런 그 카드가 국정감사에서 그렇죠.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 인사들은 그냥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분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 국정감사 때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굴까?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결국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 이건 뭐 치열한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또 한동훈 장관은 끊임없는 설전. 더군다나 지금 고민정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네. 고민정 최고와 한동훈 장관의 대결 이거 주목받고 있고 또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이죠. 지금 경찰국 설치 이게 여전히 지금 경찰청 앞에 가면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고 경찰국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대북 문제입니다. 북송 어민부터 시작을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자시하지 않겠다. 담대한 구상? 무슨 구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권영세 장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문제 지금 뭐 1일로 지금 미뤄지거든요. 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한 50여만 명 최대 50여만 명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면하겠지만 1인 11억에서 14억으로 이제 상한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런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또 대선 후보로 그런 데는 원희룡 장관. 그러니까 다 지금 대선 후보이거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가깝기 때문에 이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치열하게 이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안 보인다는 안 얘기가 보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자, 포인트들 두 분 다 짚어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좀 보시죠. 오늘 또 좀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원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예컨대 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형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또 문재인 케어 축소 요 지금 예산안 보면서
바닥 민심이 좋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좀 덕을 보는데 뭐 법인세 감세라든지 뭐 종부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도 얘기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세 정책, 네. 뭐 이제 작은 정부, 저는 뭐 그거는 보수의 철학이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모든 안티 문재인, 문재인 지우기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네. 대폭 삭감이 됐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예. 중에 많이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을 뒀던 건데 왜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9%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네. 이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막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 45% 이래요.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의 비중이.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오케이. 뭐 수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오케이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다. 아하. 뭐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갈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뭐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그렇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단기 일자리 만들기다라고 했지만 비판을 야당 그러니까 당시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노인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부는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일자리를 정부가 그렇게 막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 다 줄여버리면은 여기 보수 진영 지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좀 저는 좀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안 들어 잘대로 안 되니까. 일부러라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은 좀 유지를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죠.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정무적 감각 없이 이렇게 다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되고 있는 것도 연령대가 네. 7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 전달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역 앞에는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무너지면은 지방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 지지율만 연관지어서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예산상에 좀 허점이 되는 부분 또는 이제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사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더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상황도 좀 보면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 전국위 위원장이죠. 사퇴했죠. 사퇴를 네. 하고요. 비대위 시즌 2 이게 출범이 가능할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면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모든 국민이 이 막장 드라마 대환장 파티를 지금 몇 네. 달째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잖아요. 배우는 게 없어요. 다른 시사 이슈는 저도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모르는 네, 거. 이거는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왜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지 중요한 건 이런 네. 거예요. 플랜 B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나 같은 판사, 네. 예? 황정수 부장판사가 지금 남부지법에서 할 것이고 그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자신이 결정문 내린 것에 대해서 취지가 잘 살렸는지도 볼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볼 것인데 만에 하나 기각이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은 인용이 어떻게 할 되면?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인용 안 될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번이 지위가 비대위 수석 대변인인지 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조차 본인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이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비대가 있는지 이런 없는지 모르겠으니까요.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새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할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할지 원내대표로 자동적으로 할지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의 지위 하나도 본인들도 헷갈려하고 지금 말을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플랜 B가 없다. 뭘 어떻게 할 거지? 만약 인용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당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여권발 우리 지금 김준일 네. 대표는 막장 드라마 대환장 파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 여론조사가 하나 있네요. 네네. 국민의힘의 이른바 내분 사태 예. 이 책임
누가 가장 크다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까? 이 여론은 뭐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큰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JTBC가 글로벌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4일, 1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좀 시간은 지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32.3%로 가장 높았고 윤핵관이 29.4%, 이준석 전 대표가 24.4%인데 대구 경북 조사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뽑아서 봤습니다. 아하.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37.2%, 윤석열 대통령 26.2%, 윤핵관이 20.9%인데 최근 여론의 흐름은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최근에 실시된 대체적으로 보면 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윤핵관 쪽에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윤핵관 쪽이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계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이 지금 당에 부담을 줬어는 되느냐.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손사래를 치고 또 반발하죠. 내가 네. 무슨 부담을 줬냐.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윤핵관의 책임입니다. 윤핵관의 그래서 책임이다.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병법을 봐도 제대로 뭔가 전략을 쓰는데 전략이 없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그 이야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자중질환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대통령의 이 따봉 문자가 결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따봉. 그래서 체리 따봉. 이 사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또 전개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론 상황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금 선출직 5명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겠다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 법조인인 또 박지원 변호사도 있지만 이번 황정수 판사의 가처분 인용의 핵심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권리에 대한 구제입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이잖아요. 결국 예. 가처분 소송. 그러면 그건 여전히 비대위가 새 비대위로 가든 또 새 비대위로 가든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최고위원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사실 그래 하라고 네. 지금 결정이 난 새로 건데 뽑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다르게 한 그러면은 거죠. 왜냐하면 국면 전환이 되는 것이 그런 네. 상황까지도 갔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더 공격적으로 거칠게 나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자제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지만 그래야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했던 새 파트입니다. 윤핵관 사람이라기 좀 사람이니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이준석 이 세 쪽인데 대통령은 뭐 빼더라도 특히 윤핵관 중에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 선수습하고 후 사퇴하겠다고 장제원 의원은 어젠가요 선출직 임명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SNS 표현을 하면서 저는 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 하나하나에 다 모순이 있어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자리에 연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그리고 수습을 하고 예.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뭐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수습을 하면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가야죠. 그리고 그러네요. 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 하는 거 보면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이분은. 게다가 대통령하고 독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찬하면서. 28일 날. 예. 이 지금 분위기는 봤을 때는 이분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지금 책임을 지려면 지금 져야 되는 거지. 네. 그거 다 수습도 하고 어떻게 물러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뭐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언론에서 이선 후퇴를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원래 이선에 있었어요. 어디에 더 후퇴합니까? 그러니까 전면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막부 정치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이 이제 뭐 대통령실에 밀어넣고 뭐 장관도 몇몇은 이분 라인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후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선으로 물러니까 뭐 임명직을 이분이 임명직을 맡은 게 당선인 비서실장 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의와 불의의 싸움 뭐 크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이분도 하나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거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뭐 성상납 의혹 그리고 무마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들 본인 유리한 대로만 얘기를 한다. 예. 자,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준석 대표 사건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 경찰도 이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7, 8개월 동안 뭐 소환 조사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요거 여론 어떻습니까? 예. 경찰 조사,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조사. 네, 관련 국민 여론이 여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또 네. 증거인멸 교사 관련된 이제 수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정당한 수사다라고 하는 의견이 45.6%로 나타났고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가 42.7%로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관련해서 뭐 관여를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앞으로 지켜볼지를 좀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추정을 해본다면 추정한다면요. 보수층 의견이거든요. 예. 보수층에서는 정당한 수사가 10명 중 6명으로 압도적입니다. 좀 더 많네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시각이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 예. 또 경찰 수사가 과연 이 대통령이나 또 윤핵관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좀 의심들도 나오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사는 전개되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비슷한 수사 내용이긴 한데 이 김건희 여사 그 처가 수사했던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장신구 관련해서 재산신고 누락 네. 부분도 있고. 자, 이런 게 이준석 대표도 대표고 윤핵관하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것도 앞으로 상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한 고리죠. 약한 가장 고리다.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돼 왔고 앞으로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 그거를 여러 차례 장기간 지금 빌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어쨌든 국민 정서에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고 어디에서 빌렸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 뭐 500만 원인가 주고 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으면 500만 원짜리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좀 아하. 명품으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예.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납득의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빌릴 네. 수도 있어요. 빌릴 수 있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래서 얼마간 빌렸는지 이런 거를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명이 안 되고 계속 가면은 앞으로 이거는 그리고 지금 야당이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게 엄청난 의혹이든 아니면 작은 의혹이든 네. 뭐 주가 조작 사건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 관저에 지금 변기가 2천만 원이네 아니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중도층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칼을 뽑아야 됩니다. 칼을 뽑아야 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짜 윤핵관이다. 윤석열의 저번 주에 제가 설명도 드렸잖아요. 네. 가장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냐? 71%로 그 김건희 여사다. 이런 네. 게 나오면 이거는 지지율 반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김준일 대표가 네. 얘기한 조사가 이제 이 한 주간지에서 실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은 누군가는 건데 또 박지원 진행자가 이제 약한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한 게 약한 연결고리라는 게 정치적 공세도 계속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예. 사실 많은 국민들도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주목받고 있는 또 인물이 김건희 여사인데 이 패션이나 장신구나 또 대선 때부터 이어져 왔던 논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이런 장신구나 보석 이야기도 중요한데 해명이 더 큰 사실은 해명이 좀 더 문제예요. 그렇다. 왜냐하면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요즘 정치 구단에서 뭐 8단이 됐다가 좀 10단이 됐다가 약간 왔다 갔다 우리 또 고정 출연자이시죠. 예, 여기서 단이 좀 올라가고 그 얘기를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김건희 여사 부자다. 부자인데 왜 그걸 누락을 했느냐.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잘 못했다. 신고를 못했다. 다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정황상을 보면은 나토 정상회의 나갔을 때 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뭐 품위 유지랄까 이제 그런 보석을 착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뜻인지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빌렸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상이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어디에서 구매를 한 것인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대통령실에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게 처음에는 문제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그렇게 그렇지가 않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산 것도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해명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해명 자체가 설명 자체가 꼬이고 꼬이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속실 설치는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좀 짧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식에 그 공공지구 수사 경찰관이 전화 받고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더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취임식 참석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해안부에서 명단 파기했다고 했다가 명단 파기 다 안 지금- 한 걸로 확인도 되고 네. 그 파기하는 것 자체가 다 네. 불법이에요. 김대중 불법이죠. 대통령부터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전 정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없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논란이 뭐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해명 자체가 네. 좀 죄송한데 되게 구려요. 아유. 믿음이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BTS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BTS 병역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긴 방안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언급됐는데 여론조사 내용이 있긴 합니까?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5일부터 7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방탄소년단. 그렇죠. BTS입니다. Fake Love. 네. Permission to Dance. 네. 자,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가 10명 중 6명 가까운 59%고 네. 포함해서는 안 된다가 33%로 포함해야 된다. 대중예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아, 59%. 예. 군대에서 빼주자죠. 그러면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네. 분석하는 지금 코너지만은 여론조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론조사를 해서 국방부 저도 장관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인기 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용어가 어떤 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달라져요. BTS가 설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냥 대중예술이냐 이것도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뭐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확 변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참고자료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이런 거를 참고자료를 한 국방부 장관이 그것도 네.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래도 예. 김준우 대표가 좀 BTS에 대해서 좀 우호적일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우호한 비호를 떠나서 네.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왜 이걸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거를 국방부가. 저는 좀 다른데 예. 대중예술인들도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가를 원하는 건 물론 저는 병장 만기 제대자입니다. 근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복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우리가 군복무 아닌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국위를 또 선양할 수 있는 네. 대중예술인에게 또 기회를 검토해 보는 것은 굳이 나쁜 일일까 그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 마지막으로 BTS를 너무 좋아한다 이 말씀만 드리고 네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TS 사랑합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여론 뚱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배종선 소장님, 또 김준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